장동혁 대표 거취로 촉발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급기야 심리적 분당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총회 역시 극한 대치, 충돌, 고성 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꾸만 이제 이 새 심판은 뭐 대안과 미래, 그 다음에 친한동훈계, 또 친오세훈계도 있겠죠. 다 물러나라 이거예요. 책임지고 물러나라. 더 이상 이제 윤어게인 또 친윤 쪽에 줄 수 없다. 권력을 줄 수 없다. 심지어는 한때는 친윤이었던 윤한홍 의원까지도 거취 표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원총회에서 바로 이제 송석준 의원이 비공개로 전환하려고 하자 직격탄을 날리고 왜 비공개하느냐? 송석준 의원은 또 지역구가 경기도 이천인가요? 그럴 겁니다. 수도권이니까 본인은 절박하죠. 당이 이 상태로 가면은 다음 총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박한 마음에 빨리 뭔가 당이 변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결단해라.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죠. 장동혁 대표를 호위하는 또 호위 무사 역할로 누가냐. 초선인 박준태 또 의원 비서실장이거든요. 현장에 있었는데 나가서 하세요. 뭐. 그러니까요. 아니 나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언론 플레이 하려면 나가서 그냥 혼자 기자들한테 해라. 그러니까 뭐 송석준 의원은 삼선 의원이에요. 나이가 이게 차이 많이 나요. 그냥 뭐 나이로 이렇게 차이 많이 나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송석준 의원은 나이가 한참 어른데 그렇죠. 되게 매스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석준 의원도 좀 뭐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또 촬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게 이야기는 못했는데 정말 이 뭐 사람들이 없는 자리여서 같았으면 육두문자 나갔을 거예요. 너 자식 말이야. 조광한 의원 그랬잖아요. 우재준 의원 말에 철없는 어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숙하다 그랬죠. 이게 나이로 그냥 이야기하면 뭐 너 정말 몇 살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 하면 당권파와 새신파, 당권파가 그래도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수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당권파가 열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보냐면 송석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할 말 못하다 보니까 박준태가 나가세라 이러니까 나가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찌질이 같다. 찌질이다. 아니 이게 뭐 그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하시는군요. 짜그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짜그리는 뭐예요? 짜그리는 짜그리찌개 몰라요? 맛있잖아요. 짜그리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찌질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라서 이제 비교를 하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찌질인데 이 찌질이 이야기가 2019년에 바른미래당 때 나와요. 바른미래당 과거 모 정당의 모 대표처럼 이렇게 전제를 달고. 그리고 그게 2019년에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 그 바른미래당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당시에 손학규 대표였거든. 저녁에 있는 삶 손학규입니다. 손학규입니다. 이 손학규에 대해서 직격을 날려버렸어요. 이현주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직격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찌질이라는 발언이 이제 그때 사퇴도 안 한다고 해서 나왔던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왜 물러나야 되냐? 본인이 또 SNS에 올렸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재선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당대표를 흔듭니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데스벨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로서도 지지율 올랐다 이거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날 이렇게 왜 흔드냐?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또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가 나오고 근데 있으니. 이제 조갑재 TV 월간 조선 편집장을 했었던 조갑재 TV 대표죠. 직격탄을 날리면서 범고래보다 못하다. 장동혁 대표는 범고래보다 못하다. 그건 무슨 소리죠? IQ 60 이상만 되면 이게 뭐냐면 범고래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지금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무슨 재선거 운운하고 뭐 부정선거 몰아가는 게 말이 되냐. 빨리 거치 표명해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직격을 했어요. 조갑재 대표가. 아니 왜 신동욱, 김재원 결단 내려서 당신 두 사람만 그 의미를 내포한 거예요. 최고위원 다 물러나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양양자, 우재준은 사퇴할 수 있으니까 김재원, 신동욱만 사퇴하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겁하냐. 근데 마지막이 직격탄이야. 그렇게 당대표 할 사람이 없으면 아예 범고래를 당대표 시켜라. 그렇게 근데 여기서 예. 조갑재 이 대표가 한동훈 의원하고 좀 연결이 돼요. 한동훈 의원을 계속해서 전 대표를 지지해왔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동훈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모비딕을 읽어보셨습니까? 모비딕. 그 모비딕이 또 그 범고래랑 모비딕이 모비딕은 고래죠. 예. 모비딕은 큰 고래인데. 고래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동훈 의원도 사실상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를 조갑재 대표도 물러나고 고래 물러나. 아니 지금 이런 생물학도 메시지가- 좀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모비딕과 범고래 그렇죠. 또뭐 어느 이게 학 철학이 고래가 또 고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고래 이렇게 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 진통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지금 그래도 어떤 이유든 그게 반사 이익이든 아니면은 뭐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재선거라고 하는 이슈를 잡아서 그런지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칫 이 싸움판으로 이 지지율도 또 거품처럼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또 장동혁 대표를 약간 지지한다, 뭐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방자하다. 누가 방송 제가요? 똑바로 하시오. 뭐 장동혁이 뭘 잘못했어? 아니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방자하다니까. 예. 저한테 하실 말씀 아니시죠? 아니요. 예. 방자하다의 그 대상은 장동혁 대표 관죽거리고 있어. 그게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방자하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인숙 의원 또 근데 이진숙 의원도 일단 힘을 실어줬어요.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데 저는 그날 이 의원총회가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에 송숙준 의원이 이게 비공개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거친 표명을 하시오 할 때 그 바로 앞자리에 이진숙 의원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현재. 예. 저는 관찰을 했죠. 이진숙 의원의 동공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보이세요? 보였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장에 있었던 저도 못 본 건데. 이진숙 의원 그래요? 그게 제 직업이니까 예. 방자하다. 제가 놓쳤네. 이진숙 의원도 지금 고민스러워. 여론은 지금 그렇게 좋지를 않거든. 어느 카드를 잡아야 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진숙 의원도 상당히 좀 부담될 것 같아요. 네. 어디 한쪽에 힘을 실어준다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게 그거를 줬으니 공천을 대구 줬으니 달성에 이제 공천을 줬으니 지금은 공헌을 좀 의리상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등 그렇죠. 돌릴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 명단에 정청래 대표도 포함됐다고 사전에 알렸어요. 사전에. 뭐 저도 이렇게 공지를 받았는데 이거 사실 청와대가 이런 공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죠.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는 정청래 대표가 참석 안 했는데 들어올 때는 그렇죠. 참석한다. 당 대표. 그러니까 뭐 조금 억척 뭐 이렇게 소비적인 그런 논란 일으키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크던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청와대도 지금 당청 간의 갈등 논란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 심각한 이렇게 거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청 간에 이른바 친청 친명 명청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양상으로 빚어지고 심지어 여기 뭐 문조 틀레유 그다음에 한강 새똥 대주길 뭐 이게 온갖 조들이 만들어지니까 죄송한데 그 무슨 뜻입니까? 아니 문조 틀레유 전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예. 조국, 예. 털, 김어준, 털날리죠. 털, 레, 정청래, 유는 유시민. 그다음에 한강, 새똥, 대주길, 한준호, 강 뭐예요? 강덕구. 그다음에 새, 김민세. 예. 그다음에 똥은 뭐냐면 이동영이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시사평론가. 그다음에 대는 이 목사 김용민 목사, 주 이현주, 길 송영길. 내가 말이야 송영길입니다. 정청래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병 좀 줘봐봐. 방자하다. 이거는 홍준표. 물병을 확 던져버려봐. 대통령이 외국에서 저렇게 목숨을 바쳐서 순방을 하고 외교를 하는데 내가 외교부 장관하면 더 잘할 텐데 대통령을 잘 포피할 수. 누구신데요 지금? 송영길. 아 송영길. 네. 아 예. 똑같죠.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자하다. 근데 이제 아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도 부담이 되겠죠.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 근데 김민석 총리는 지금 공항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뭐 그건 기정사실이 돼 있고 그럼 또 정청래는 배제한다. 그럼 정청래 대표 어디 가겠어요? 선운사 가겠죠. 선수 가세요. 또 선운사? 그러면 이제 완전 막장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막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당도 그렇고 누가 중재를 좀 했을 거예요. 아마 박지원 의원이 중재를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김민석, 정청래 다 공항에 가서 그러니까 서울공항이 지금 북새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울공항에서 최소한 국민들의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이 분란에.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한 이례적인 그런 사전 공지를 한 것으로 예. 봅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당이 되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 아니면 어느 계파 집단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TBC니까요. 당내 최대 계파죠, 사실. TK. 그럼요.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조금 이게 무게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좀 변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몇 의원, 뭐 우재준 의원, 뭐 권영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TK 의원들 중에 이렇다 할 또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는 의원이 없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른바 관망이죠. 수습을 좀 해야 될 것 근데 같은데. 관망이라는 게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신중함이지만 이걸 좀 안 좋게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도 무책임하는 건가요? 아니 그 보수의 심장이고 대구다 대구. 사실 네. 이번에 대구도 민심이 흔들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은 이게 대구에서는 적어도 용단을 내려줘야 되거든. 결단을 내서 장동혁 지도부 뭐 끌어내리고 어쩌고를 떠나서 변해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변화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이 척결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임으로부터 대구 경북은 절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대안이 없어요. 그럼 누구 없어. 그럼 TK에서 누굴 밀어서 세울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또 방안이 있느냐?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를 환골탈퇴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대체불가 장동혁.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서가 아니라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뭐 요지부동이 된 거죠. 어리둥절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렇긴 한데 그런 시간을 이 민심은 천심은 민심이 네. 시간을 무한정 줄까요? 대구에도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법은 뭐냐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대구 경북 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 재선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당신부터 분명하게 앞으로 당을 2년 5년 이 보수 정당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라고 좀 당신이 대안을 내놔라. 두 번째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 전체의 평가를 받아보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분란에 또 한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 당원들에게 그 시점은 언제가 됐든 간에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PK니까 TK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또 논의해가지고 이것도 전 구성원들이 표결로 좀 의논을 하자. 네. 그렇게 이제 나는 이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해결책을. 그러니까 그냥 마냥 소리만 지르고 뭐 서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한다고 될 건 아니다. 우리가 컨설팅까지 다 해주네. 그러네. 사람들이 네. TBC 하는 이유가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보겠죠. 이거 요즘 좀 빨리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조회수 더 올려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무조건 좋아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50만 돌파할 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보수가 변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고 전 인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또 확대되는군요. 아니 해외에서도 많이 보세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저 국회에서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나경원 의원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지금 뭐 대체할 인물이 없다 그러시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이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뭐 비대위원장설도 나오는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받아들여라. 더 합당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보수 구성원들이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해야만 당이 바뀔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누구의 이 욕심을 강조할 일이 아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의원총회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이라는 게 참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들 친할 거 아니에요. 친할 것 같은데 또 이게 딱 이게 어쨌든 개파간에 이게 사안이 생기니까 안면 몰수하고 사실은 나이 무슨 친소 관계 아무 필요 없어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참 매정한 게 이게 정치판이다. 그리고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구나 역시. 그냥 지금 박앵커 말씀대로 내 밥그릇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돌려서 내 지역에 있는 민심. 그러니까 지금 박준태 실장도 완전히 그냥 상대방들을 자극하고 후벼 파버린 거죠. 아니 당신들 인기가 없다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지역에서 인기 없다. 당신들도 물러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요. 막장 싸움이 돼요. 좀 젠틀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논쟁하면 좋은데 저 같은 멘탈은 이럴 때, 장동혁 대표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럴 때 방법은 강연을 이 전문가를 불러서 해법을 설명을 들어요. 아, 국민의힘에서요? 그렇죠. 제가 항상 시간이 가능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섭외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렴해. 연락처도 밑에 자막으로 넣어야 되나? 안 넣었어요? 생각보다 저렴해요. 연락처 제가 잘 몰라요. 이걸 전화번호를 써서 이렇게 올리면 되나 어떻게?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참 가벼운 마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긴 했는데 이게 유권자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현안 좀 이야기 좀 해보죠.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단 이제 꾸려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조사단장인가요? 위원장인가요? 특위위원장이죠. 맡았는데 진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의혹이 진짜 규명돼야 되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또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정조사라는 게 또 여야 간에 또 이게 정치적 입장이 분명히 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국정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첫 번째는 공정성. 이 국정조사단이 아주 공정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중앙선관위를 무조건 하고 문제 집단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한 사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집단을 아예 그냥 중앙선관위를 때려 부수자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공정성. 두 번째는 투명성. 이 조사단의 과정이 낱낱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숨겨서는 안 돼. 세 번째는 뭐냐면 효과성.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 매우 구체적이 되고 두 가지. 하나는 구체적이 되고 하나는 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겠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착착 차작착착 해서 무슨 올림픽 공원에 있는 성조기를 두른 여성이 뭐 올다르크다. 잔다르크가 아니라 올다르크다. 올림픽 공원. 뭐 이런 식의 접근을 이념적 정치적 접근을 할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진상조사의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이 참정권의 문제만 2030이 분노하는 건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지금 이 제대로 이것만 봐도
확보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2030들이 분노한 건 운동권 정치인들이 싹 다 가져가면서 자기들은 부러지셨어요. 공정, 대한민국 이랬는데 정작 공정하지가 않은 거야. 이 뭐야? 우린 집도 못 사고, 우린 투자도 제대로 못 하고 이 영포티들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 분노가 있어요. 권력이 특정 집단에 너무 집중됐다는 문제 제기 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의와 공정 그리고 이게 무너졌다는 그 분노가 또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참정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이 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뭐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도 우리 정치권들,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결국 뭐냐면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뭐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되고 당대표 그러니까요. 내려오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현안이 지금 산적했는데 그렇습니다. 밤을 새고 이 미국 영화의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 이 영화가 있습니다. 미스터 고전 스미스 영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미스터 스미스 예, went 맞습니다. Washington D.C.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그 정치인의 꿈을 꾸고 네. 이 워싱턴 D.C.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미국에 가보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미국의 정치인도 있겠지만 정말 이 라꾸라꾸 야전 침대 있잖아요. 네. 그걸 펴놓고 잠을 자면서 거기서 밤을 새면서 일을 합니다. 미국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어. 사실 요즘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민주주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앞서. TBC, get the hell out of here. 저도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 흉내 내시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TBC, CNN, very 비슷. No. 이란, no. 그 외모는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No, 이란, no. TBC, hell out of here.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I love Korea. Make America and Kore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President, Prime Minister 제가 제명리, President 제명리.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괜히. Hello. 아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민주주의도 많이 위기에 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선관위의 부실한 맞습니다.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규명돼야 되고요. 하되 재발방지 대책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